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혜선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혜선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은 미지근한 커피컵을 떨리듯 잡고 있었죠. 정전으로 캄캄해진 아파트 로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혜선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혜선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후반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조용하고도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새 아파트 단지 앞에 천천히 멈춰 섰어요. 58살 여성 김혜선은 트럭 뒤편에서 짐을 내리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냉장고 먼저 올려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좀 잡고 있어. 남편 정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녀에게 이번 이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죠. 2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세금이 2천만 원이나 올랐고 그들 부부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딸 나영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정수의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영이가 혜선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서러웠고 좁아진 평수도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혜선은 이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강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조심스럽게 그들 뒤에 섰어요.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혜선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9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혜선은 무심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익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학 시절 그녀가 마음을 줬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죠. 혜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주하신 분이세요?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온화했어요. 혜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네, 오늘 이사 왔습니다. 겨우 대답을 꺼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입주 확인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해서요. 남자는 업무적인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혜선은 황급히 가방을 뒤져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남자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쳐줬습니다. 그의 손이 혜선의 손에 살짝 닿았고 혜선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혜선은 서류를 건네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12층 1202호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그는 서류를 돌려주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혜선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여기 냉장고 먼저 올려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의 큰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혜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밀고 들어왔고 공간이 비좁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혜선은 창문 너머로 경비실로 돌아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닮았을까? 혜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대학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사람, 동아리 모임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그 얼굴. 하지만 혜선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혜선은 짐을 옮기는 직원들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1202호의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베란다 너머로는 단지 내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 맞죠? 나영이 방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쓰던 책상이랑 침대 거기 놓을 거야. 혜선은 대답하며 짐 배치를 지시했죠. 정수는 주차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가 있었고 혜선은 홀로 이삿짐 정리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이삿짐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직원들은 빈 박스들을 챙겨나갔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선은 땀을 닦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이 주차 차량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량 한 대 한 대를 안내하며 손짓하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서 그의 모습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베란다 문을 닫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혜선은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나영은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혜선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영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엄마, 이 동네 분리수거장 어디 있어요? 나영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네. 나중에 같이 찾아보자. 혜선은 대답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영이 출근한 뒤 혜선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손에는 종이박스와 비닐봉투가 잔뜩 들려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이었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혜선은 단지를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기 찾으시는 거 분리수거장이세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제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아, 네,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혜선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는 앞장서서 걸었고 혜선은 그를 따라갔어요. 걸으면서 혜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분리수거장은 단지 뒤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플라스틱, 종이, 비닐 이렇게 나눠서 버리시면 돼요. 이 안내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는 벽에 붙어 있는 분리수거 안내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읽었죠. 안내문에는 각 품목별로 버리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경비실로 오세요. 남자는 다시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혜선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최도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혜선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영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혜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최도영. 혜선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혜선은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박스를 접으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참 친절하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혜선은 단지 내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여기 살만하려나. 혜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지는 깨끗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이사 온 곳이라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아침에 급해서 택시 탔는데 버스 정류장 위치 좀 알려주세요. 단지 입구 나가면 바로 있을 거야. 나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네. 알겠어요. 퇴근하고 집 올 때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혜선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쌓여 있었고 정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 아파트 주차 구획이 너무 좁아.
차 뺄 때마다 긁을 것 같다니까. 정수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잖아. 혜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죠. 혜선은 입주 안내 책자를 펼쳐 동네 편의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마트, 병원, 은행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4시쯤 단지 내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혜선은 베란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주민이 경비실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제 택배가 분명히 왔다고 문자 왔는데 경비실에도 없고 집 앞에도 없어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영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죠. 배송 시간을 확인해 보고 CCTV 기록도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혜선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영은 주민을 경비실 안으로 안내하며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뒤 택배는 다른 동에 잘못 배송된 것으로 밝혀졌고 주민은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돌아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도영은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혜선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 저녁 6시 가족이 모여 첫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엄마, 이 동네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 가는 버스도 자주 오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나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혜선은 미소 지으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TV만 보고 있었죠. 여보, 반찬 좀 더 먹어.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혜선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10시 혜선은 베란다에 나가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영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내일부터는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렸고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혜선은 우산을 챙겨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다녀와. 정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혜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도영이 입구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도영이 혜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선은 우산을 펴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혜선은 우산을 꽉 잡고 걸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아! 혜선은 우산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살대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런!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도영이 뛰어와 물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혜선에게 다가왔어요. 우산이 고장났네요. 혜선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테이프 있어요. 임시로라도 고쳐드릴게요.
도영은 혜선을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경비실은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근무일지와 CCTV 모니터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단지 지도가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각종 공구와 비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서랍에서 강력 테이프를 꺼내 우산 살대를 감아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 우산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혜선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우산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혜선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도 잠시 멈칫했지만 곧 손을 거두었어요. 별 말씀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밖으로 나갔고 혜선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죠. 참 따뜻한 사람이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선은 고쳐진 우산을 들고 다시 장을 보러 나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은 잘 버텨주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혜선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하나.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음료수와 과자를 샀죠.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혜선은 경비실로 갔습니다. 도영은 책상에 앉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기 우산 고쳐주셔서 감사해서요. 이거라도 드시라고요. 혜선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 아니에요.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으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도영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혜선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봉투 안을 확인했죠. 음료수와 과자,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202호 김혜선. 도영은 메모지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혜선.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밤 11시 혜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정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우산을 고쳐주던 도영의 모습, 그의 따뜻한 눈빛, 손이 닿았던 그 순간, 그냥 고마운 사람일 뿐이야.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혜선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혜선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요일 아침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혜선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날씨가 정말 안 좋네. 혜선은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TV 소리도 멈췄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정전이야? 혜선은 당황하며 주방 전등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거실도 어두워졌고 복도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비상벨 눌러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혜선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계단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혜선은 방 안에 있던 딸을 불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와이파이도 안 되네요. 이거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나영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오는 거야, 전기가? 이거 오래 걸리면 어떡해. 아마 조금 있으면 복구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혜선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전이 오래 지속되면 냉장고 음식들이 상할 수도 있었거든요. 10여 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선은 문을 열었어요. 도영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빴어요. 괜찮으세요? 안전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기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혜선이 물었습니다. 전력회사에 연락했는데 변압기 문제라고 해요. 복구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도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불편하시면 로비로 내려오세요. 비상발전기로 로비는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른 층도 돌아봐야 해서요. 혹시 문제 있으시면 경비실로 연락 주세요. 도영은 다른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어요. 혜선은 문을 닫고 정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갈까? 여기 있어도 답답하잖아. 뭐하러? 그냥 여기 있으면 되지. 귀찮게. 정수는 귀찮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영이는 어떻게 할래? 저는 로비로 갈래요. 여기 답답하고 심심해요. 나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여보는 여기 있을래? 응, 나는 여기 있을게. 혜성과 나영은 계단을 통해 로비로 내려갔어요. 계단은 어두웠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혜선은 숨이 찼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힘드네. 로비로 내려가자 이미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비상발전기 덕분에 로비는 밝았지만 자동문은 작동하지 않아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도영은 문틀에 임시 방풍 패드를 붙이고 있었죠. 이거라도 붙여야 바람이 덜 들어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서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이런 비 오는 날 정전이라니 진짜 최악이네요. 관리비 내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거예요? 언제 고쳐진다는 거예요? 집에 음식 상하면 어떡해요? 해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피해 로비 한쪽의 조용한 벤치로 이동했습니다. 나영은 휴대폰을 보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혜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릴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언제 고쳐지는 거야? 혜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로비의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거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조금 잠잠해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비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엄마, 저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카페에서 시간 보낼게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게 없잖아요. 나영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데 괜찮겠어? 우산 챙겨가. 네, 걱정 마세요. 저녁 때 올게요. 나영은 서둘러 로비를 나갔습니다. 혜선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로비는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도영만이 경비실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로비에 울렸고 그 소리는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한참 뒤 도영이 보온병을 들고 혜선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집에 가 있어도 답답할 것 같아서요. 그냥 여기서 시간 보내려고요. 혜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미지근하긴 한데 아침에 타놓은 거라서요. 도영은 보온병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혜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영은 작은 종이컵 2개를 꺼내 커피를 따랐습니다.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커피 향이 로비에 퍼졌어요. 혜선은 컵을 받으며 살짝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전력 복구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변압기 문제라고 하니까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하루 종일 이럴 것 같네요. 혜선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경비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혜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나마 이 일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 보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걸요. 도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선 씨는 어떻게 이 단지로 오시게 됐어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혜선은 잠시 멈칫했어요. 도영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지만 입주 확인서에 이름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전세금 문제로요. 예전 집은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찾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혜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죠. 살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도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비 오는 소리만 로비에 울렸습니다. 혜선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도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어요. 그렇군요. 저도 서울에서 대학 다녔어요. 도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느 대학이셨어요? 혜선이 물었습니다. 한성대학교요. 도영이 대답했습니다. 혜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한성대학교 출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저도 거기 나왔어요. 혜선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동문이네요. 도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과셨어요? 혜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문가요. 도영이 대답했습니다. 혜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도 국문가였거든요. 저도 국문가였어요. 혜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혜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혹시 김혜선 씨 맞나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네, 맞아요. 혜선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 얼굴, 그 눈빛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익다고 생각했어요. 혜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40년 전 대학 시절 잠시 스쳐 지나갔던 인연. 그때 혜선은 도영을 짝사랑했었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졸업 후 헤어졌었죠. 도영 역시 혜선을 좋아했지만 그 역시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둘은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선은 도영을 바라봤어요. 저도요. 로비 스피커에서 전력 복구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다시 로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자동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일해야 해요. 네. 혜선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만 숙였어요. 오늘 일은 그냥 우리 둘만의 걸로 해요. 도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혜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선은 도영을 피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했고 장을 보러 나가야 했으니까요. 화요일 오후 혜선은 분리수거장에 갔습니다. 손에는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도영도 같은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단지 순찰을 돌다가 분리수거장을 점검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선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재활용품을 분리하며 침묵했어요. 분리수거장은 조용했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도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게요. 봄이 왔나 봐요. 혜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대학가 근처에 있던 그 떡볶이 가게 기억하세요? 학교 정문 옆에 있던. 도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혜선은 손을 멈췄어요. 네, 기억해요. 할머니가 하시던 집이죠? 맞아요. 거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는데 거기 아직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혜선은 대답하며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가 생각나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네요. 도영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저도요. 그때는 미래가 밝을 줄 알았는데. 혜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선 씨,
그때 제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이요? 그때 혜선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죠. 도영의 고백에 혜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도영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혜선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나누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늦었죠. 혜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선 씨는 가정이 있고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줄 수 없어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이제 경비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도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를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40년 동안 궁금했거든요. 혜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조금은 위안이 돼요.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분리수거를 마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혜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선은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나영은 방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혜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국을 끓이다가 불을 너무 세게 켜서 거의 태울 뻔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영이 부엌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선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혜선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정수는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나영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장이 자꾸 일정을 당기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힘들겠다. 그래도 열심히 해. 첫 직장이니까 좋은 인상 남겨야지. 혜선은 딸을 격려했습니다. 혜선아, 듣고 있어? 정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듣고 있어.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죠. 도영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가 했던 고백.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 후 혜선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영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은 가져선 안 돼. 혜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선은 일부러 도영이 있는 쪽을 피해 다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분리수거도 다른 시간에 갔습니다. 도영 역시 순찰 동선을 바꿨어요. 혜선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로비에 있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선은 집안일에 더 집중했어요. 나영의 식사를 챙기고 정수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은행에 가고 병원에 가고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할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거웠어요. 엄마, 요즘 우울해 보여요.
나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 환절기라 그런가. 혜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엄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고마워. 정말 괜찮아. 혜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관리소장이 경비실에 공지를 붙였어요. 경비 근무지 변경 예정자 명단이었습니다. 도영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혜선은 그 공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떠나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가 시작됐습니다. 혜선은 아침마다 경비실을 지나갔지만 도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순찰 시간을 조정해 혜선이 다니는 시간대를 피했죠. 화요일 오후 혜선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도영과 마주쳤어요. 그는 단지 입구에서 택배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선은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순찰을 이어갔어요. 수요일 저녁 정수는 회사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저녁 내내 짜증을 냈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좁아? 답답해 죽겠네. 거실도 좁고 방도 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잖아. 혜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좁을 줄은 몰랐지. 전에 살던 집이 훨씬 나았어. 정수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혜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또 다른 불평만 돌아올 테니까요. 나영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귀가했고 혜선은 딸의 늦은 저녁을 데워주었죠. 엄마 고마워요. 제가 늦게 와서 미안해요. 천천히 먹어.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네, 그럭저럭요. 내일 최종 발표인데 떨려요. 잘 될 거야. 우리 딸 똑똑하잖아. 혜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도영은 경비실에서 CCTV 장비 점검을 했어요. 관리소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최 씨, 다음 주부터 다른 단지로 가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인수인계 잘 부탁드려요. 새로 오시는 분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혜선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이미 퇴근한 것 같았죠. 혜선은 경비실 창문에 붙은 근무표를 봤습니다. 새 근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떠나는구나. 혜선은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정수는 TV를 보고 있었고 나영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혜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혜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도영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경비실로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혜선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습니다. 가면 안 돼. 더 힘들어질 뿐이야. 혜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혜선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경비실을 지나가야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경비실 안에서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 너머로 혜선을 봤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도영은 관리소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도영은 경비실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다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짧은 글을 적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 도영은 단지를 떠났습니다. 혜선은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도영은 큰 가방을 들고 단지 입구를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선은 눈물을 참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저녁 6시 혜선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하러 나갔어요. 우편함 안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영의 글씨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부디 지금의 삶이 평안하기를. 혜선은 메모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선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나영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정수는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혜선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도영이 남긴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부디 지금의 삶이 평안하기를. 혜선은 메모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른 영수증들 사이에 메모가 자리 잡았죠. 그녀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내일 점심 뭐 먹을 거야? 정수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게. 그래. 혜선은 가족들과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필요한 장보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내일은 마트 가야겠네. 김치도 떨어졌고 두부도 사야 하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 혜선은 다시 베란다로 나갔어요. 단지는 조용했고 새로운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도영 씨. 그리고 안녕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을 닫았죠. 혜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최선이라는 걸,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라는 걸. 도영과의 짧은 추억은 그녀의 인생 속 작은 빛 한 줄기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사랑을 만났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사연이 안타깝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